오늘 제가 성심성의권 우리 학생들도 많으니까 조금 힘이 나네요. 왜냐하면 제가 한 3년 전부터 우리 금산에 학교로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재작년에 중학교로 좀 갔고 작년하고 올해는 초등학교 위주로 이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니까 굉장히 반갑고 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도 있지만요. 잠시만요. 네, 이거 내려주세요. 국장님, 요거 좀 슬라이드 좀 내려주세요. 제가 국장님께서 저한테 기사 올라온 것도 많이 공유를 해주시고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은 조금 이제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장님 인사를 들으면서 시간이 짧네. 11시 40분까지 하면 되나요? 40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2시간짜리 아주 짧게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우리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자꾸 높아지고 있고 지금의 여러 가지 지구온난화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이 얘기도 우리 교육장님이 이미 해주셔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 제목도 우리의 탄소 중립, 우리가 지키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탄소 중립이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죠? 탄소 중립.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으로 오늘 봉사활동 오신 거잖아요.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 아까 교육장님 얘기하셨던 온실가스 중에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중에 너무너무 많아져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해서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의 기상이변들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우리 친구들이 생활하면서 좀 느껴지는 것들이 있나요?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힘들다, 불편하다 있나요? 너무 더워요. 그리고 너무 추워요, 겨울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는 그 정도밖에 체감을 못하지만 사실은 세계 여러 나라들은 아까 교육장님이 얘기했듯이 가뭄, 태풍, 우박, 폭우, 폭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 더워서 사람이 죽기까지 한다라는 거 들은 이제 어떻게 더운데 사람이 죽기까지 하지? 라는 얘기를 사실은 우리 학생들은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근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지구온난화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지구온난화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증가해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면 답은 하나네요. 이 지구온난화를 막는 방법은 한 가지겠네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어떤 실천을 해야 돼요? 너무 잘 알죠.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알잖아요. 가까운 거리 걸어 다녀야 되고 전기 아껴 써야 되고 콘센트 빼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실천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런 실천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흡수되는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지금 이제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탄소 중립은 뭐냐면요, 온실가스 배출을 좀 줄이고 흡수량을 늘려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더 이상 쌓이지 않게 0을 좀 만들어 보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자. 이게 탄소 중립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지금 얘기했던 그런 실천들로 가능할까? 얼마나 가능할까를 생각해보면 사실 현실적으로 기업이나 공장을 돌리는 데서 조금 줄여주면 더 좋겠죠. 온실가스 배출이. 하지만 그거는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기업이 애써줘야 되는 일들이 있고,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있고. 하지만 우리는 시민으로서, 지구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은 이런 의미의 탄소 중립이에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어떻게든 줄여야 되는데, 가까운 거리 걸어다니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나요? 네. 어떻게 해요? 이산화탄소 배출이 안 되거든요, 걸어다니면. 자전거 타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온실가스 배출이 많이 되는 것은 어떤 곳에서 많이 될까요? 아까 얘기했던 공장, 자동차, 공장에서 60%거든요. 그 외 에너지에서 30% 정도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자 인데, 오늘 제가 딱 왔는데 종이컵에 물을 주시더라고요. 종이컵 하나가 5g 정도 돼요. 이 5g짜리 종이컵 하나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얼마나 할 것 같으세요? 자, 선생님이 얘기를 해볼게요. 500cc 페트병 있죠? 그걸로 얼마 정도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모르시죠? 대답해줘요. 잘 모르겠어요? 네. 종이컵이 5g인데 탄소 발자국으로는 11g 이산화탄소 배출을 한대요. 근데 그거를 제가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부피로 좀 계산해봤더니 500cc 페트병으로 10개가 좀 넘어요. 10개가 넘거든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종이컵 하나 썼는데 이산화탄소 배출은 5리터 이상 된다고? 그렇죠?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생산과 소비를 거쳐 폐기하기까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을 이건 해야 돼. 그냥 막연하게 해야 되고 중요하지만 이게 얼마나 이산화탄소 배출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이야기를 우리 청소년들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페트병 하나 우리가 생수를 사 마시잖아요. 사 마시는 이유는 당연하죠. 당연히 그냥 지나가다가 목말라서 사 먹을 수 있고, 난 집에서부터 쌓아놓고 수돗물보다는 난 이걸 들고 다니면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500cc짜리 700원, 800원 하는 그 생수 하나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물 포함하면 그 페트병에 15개 정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데 내가 생수를 하루에 10개씩 사 먹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실천이라는 게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써, 이 실천을 함으로써 얼마나 이산화탄소 배출을 우리가 그래도 줄일 수 있고, 내가 이 일회용품을 자제하면 할수록 얼마나 많은 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냐, 요걸 생각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이렇게 꼭 우리 청소년들과 하고 있는 이야기고, 제가 그 선생님들하고도 또 어르신들하고도 마을에서 성역들 모셔놓고 꼭 하는 이야기가 이 자원순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탄소 중립 실천이라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미 잘 알고 있고 하고 있지만 자원순환도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 보면 자원순환은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폐기물을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한 후 불가피하게 나온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처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요. 무슨 얘기냐면요,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인다. 어떻게든 쓰레기를 줄이자는 얘기예요. 어떻게든 쓰레기를 줄이자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선생님이 오늘 불가피하게 텀블러를 안 갖고 와서 500cc 물을 한 병을 샀어요. 한번 먹고 버리면 그냥 쓰레기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오늘 하루 종일 갖고 다니면서 물을 받아서 먹었어요. 그럼 재사용했죠. 다시 썼어요. 내일은 이걸 반을 또 잘라서 여기다 씨앗을 심을 거예요. 화분으로 쓸 거거든요. 그랬더니 한 가을까지 우리 페트병으로 충분히 화분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큰 화분에 옮겨 심으면서 얘를 잘 씻어서 페트로 분리 배출했어요. 그러면 이 페트는 플라스틱 중에 가장 고급 플라스틱이니까 재활용이 되겠죠. 업사이클링이 풀리게 돼서 옷이든 가방이든 다시 쓰여지겠죠. 자,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일회용품을 어쩔 수 없이 쓰게 되지만 그걸 어떻게든 이 한 번 쓰는 쓰레기를 줄이고 어떻게 재사용하든 재활용하든 업사이클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줄이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최소화해서 처리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플라스틱이 페트병 같은 경우는 되게 고급 플라스틱이어서 재활용이 되지만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종류는 7가지거든요. 그 중에 페트가 가장 고급 플라스틱이고,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분리배출 열심히 하는데 그 재활용률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친구 얘기해줘요. 몇 프로? 그냥 던져볼까요?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우리 엄마들이 엄청 열심히 분리배출 하거든요. 깨끗이 닦아서. 네, 조금 더 높아요. 30%가 아직 안 되거든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분리배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100%가 아니고 30%밖에 안 될까 생각을 해보면, 플라스틱 종류가 7가지인데 그 중에 아더도 껴있고요. 아더라는 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급 플라스틱이 페트만 재활용이 되다 보니까 30%가 채 못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겠어요? 한 70%가. 어떻게 처리할 것 같아요? 분리배출 우리 열심히 했어. 근데 거기에 30%밖에 재활용이 안 돼. 나머지 70%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다 소각이거든요. 우리 폐기물 처리하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알 것 같은데 3가지. 우리 금산에서 나온 쓰레기 다 어떻게 처리해요? 쓰레기 장으로 가죠. 쓰레기 장으로 가서 어떻게 처리할까? 태우는 방법, 소각하는 방법, 또 매립. 또 하나는 재활용이거든요. 재활용인데 플라스틱의 30%를 뺀 나머지가 다 소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소각할 때 문제는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죠. 온실가스 배출 엄청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줄여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를.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 인력도 쓰레기 차도 다 똑같은데 쓰레기 양만 코로나19로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거의 50% 이상 늘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쓰레기가 더 늘었겠어요? 코로나19로. 일회용품 많이 늘었을 거잖아요. 택배랑 일회용품. 근데 그 중에 배달 음식 용기도 되게 많거든요. 충남대랑 그린피스에서 2017년 20년도 연구 논문에 나와 있는데요. 한 사람당
플라스틱 컵 100개 이상, 그 다음에 비닐 500개, 배달 용기가 560개더라고요. 1인당. 근데 그 배달 용기가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는 분리배출을 잘 하지만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그 플라스틱 그 표시에 보면 이렇게 해서 밑에 아더라고 돼 있는데, 그 용기는 혼합물질이기 때문에 재사용이 안 되고 업사이클링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다 소각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1인당 560개라는 거예요. 1년에. 그러면 굉장히 많이, 2017년도만 해도 그게 별로 배달 용기까지 포함 안 됐었는데 20년도 연구에서 그렇게 많이 우리가 버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 쓰레기를 어떻게든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탄소 중립 실천 얘기하면서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쓰레기를 줄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쓰레기 줄일 때 특히나 일회용품,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쓰레기 줄일 수 있는 거, 우리 청소년 입장에서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네, 어떤 거? 분리배출해서 재활용을 하면 좋겠다. 그쵸? 재활용을 하면 좋은데 문제는 재활용률이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은 무라벨 생수 많이 나오죠. 우리 예전에 생수에 라벨까지 붙어 있었죠. 그 생수 하나에 플라스틱이 몇 가지 종류나 들어가 있을 것 같으세요? 3가지거든요. 여기 마침 있네요. 잠시만요. 여기 보면 여기에 플라스틱 종류가 3가지가 들어있어요. 여기 하얀 부분은 펜트고요. 가장 고급 플라스틱. 뚜껑은 보통 HDP 아니면 PP라는 플라스틱이고요. 라벨도 대부분 PP예요. 여기 보면 다 써져 있거든요. 음료수마다 조금 다른데 이 음료수병 하나에만 플라스틱의 종류가 3가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걸 그대로 버리면 재활용 업체에서 누군가는 여기 충무에 가면 자원회수센터가 있어요. 매립장, 소각장, 자원회수센터가 다 모여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3년째 가고 있는데 자원회수센터에 가서 이걸 다 쏟아보면요, 누군가는 앉아서 그걸 다 분리하고 있어요. 재활용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 근데 저 라벨을 누군가는 띄워야 되겠죠. 근데 요즘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기업에서 만들 때 라벨 없이 무라벨로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에 일회용품을 자제하는 게 굉장히 큰 실천인 거예요, 사실은. 자, 그리고 쓰레기가 우리는 그냥 이거 내가 쓰고 버리는 쓰레기라고 생각하지만 그 쓰레기 하나에 생산과 소비를 거쳐서 쓰레기가 되는 이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자원을 사용하고 만들면서 소비하는 과정에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쓰레기를 버려서 다시 처리할 때 또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살 때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 내가 소비를 하는 거에서도 내가 이 소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현명한 소비인지를 고민해보면 좋겠다. 물론 우리 청소년들은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이미 살림을 하고 계신 어머님들은 조금 이런 부분에서 좀 같이 그 탄소 중립의 실천으로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얘기를 자, 요거는 그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연구팀이 했던 실험 결과인데요. 오늘부터 요거 보시면 종이컵 못 쓰실 거예요. 종이컵 2개에, 일반 종이컵 2개에 하나에는 100도씨 끓는 물, 하나에는 미지근한 물을 부어 넣고요. 20분 뒤에 봤어요. 20분 뒤에 봤는데 전자현미경으로 보니까 거기에
초미세 플라스틱이 몇 개쯤 있었을까요? 100도씨물. 우리 보통 커피 끓이거나 차 마실 때 뜨거운 물 붓죠. 100도씨물. 끓는 물 붓잖아요. 20분 지나고 났더니 거기에 초미세 플라스틱이 몇 개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4개? 4개? 훨씬 많아요. 1조개가 얼만큼인지 아시겠어요? 1조개. 200cc당 1조개고요. 1리터로 치면 5조개가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컵 기준으로 한 1조개가 넘게 나오고, 그럼 미지근한 물에서도 나왔을까요? 미지근한 물에서도요 3,000억 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요 종이컵에 뜨거운 거 담아서 오랫동안 드시면 안 돼요. 거기에 그 플라스틱을 다 같이 커피 마시면서 플라스틱도 같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이컵 대신에 개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환경을 위해서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아까 5g짜리 그 종이컵 하나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몇 개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500cc 페트병으로 10개가 넘어요. 왜냐하면 탄소 발자국이 이 종이컵 하나 5g인데 탄소 발자국은 11g이거든요. 아까 페트병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10개 이상이 되는 거죠. 내가 종이컵 하나 쓰고 버리는 순간 500cc 페트병으로 11개치 10개만큼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행사장에서 종이컵 100개를 사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엄청나겠죠. 하나당 10개만 해도, 페트병 10개 정도만 해도.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배달시키면 이런 용기 되게 많이 오잖아요. 이 용기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우리 엄마들은 이거 잘 깨끗이 닦아서 작은 애들은 큰 통에 다 나눠서 분리배출을 엄청 잘하고 계시거든요. 잘하지만 얘가 자원회수센터로 갔을 때 재활용 되지 않아요. 그냥 소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안 적어놨구나. 그 플라스틱 표시에 ADO, OTHER 이렇게 ADO 표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시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폐기예요. 소각이에요. 우리 금산에 매립하고 소각하고 자원회수 시설이 추구에 있잖아요. 추구에 있거든요. 금산에서 나오는 하루 쓰레기 양이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1톤 트럭으로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나오는 거. 매일매일 몇 개쯤 나올 것 같으세요? 우리 친구 몇 개쯤 나올 것 같아요? 50대요. 하루에 50대요? 아, 조금 적습니다. 26대에서 27대, 26톤에서 27톤 정도 나온대요. 근데 평균으로 따지면 한 20톤 정도 된대요. 그냥 추석 평균으로 하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쓰레기를 조금 줄이고 일회용품도 줄이고 하면 그 자체로 그냥 우리는 그 자체로 탄소중립 실천을 하고 있는 거고 지구를 지키는 활동인 거죠. 네. 소각. 아까 그 쓰레기 폐기물 처리 방법 중에 매립과 소각, 재활용 얘기했는데, 재활용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30%가 채 안 돼요. 그래서 소각되는 재활용이 되게 많다. 그리고 이 페트라는, 우리 하얀 페트라는 게 가장 많이 재활용, 대부분 재활용되지만 그게 우리 그것도 한 번 재활용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소각을 하게 되는데, 서울 경기는 당연히 소각이 많겠죠. 매립하지 않고 대부분 소각하지만 우리 금산 같은 경우도 소각을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립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매립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환경적으로? 하루에 26톤씩 나오는 쓰레기를 다 어떻게 매립을 다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소각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소각을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각이 들겠죠.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아? 그치, 그걸 태우면서 여러 공해물질들이 엄청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각을 하는 이유는 매립할 장소도 어렵고요. 매립했을 때 토양 오염이라든지 그 침출수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소각을 하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2026년도 그리고는 우리 비수도권은 30년도부터는 매립 자체가 이제 금지가 돼요. 금지가 되고 이제 소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금산에서 매일매일 20톤씩, 평균 20톤씩 쓰레기가 나오면 여기를 얼마나 돌려야 될까요? 일주일에 몇 번 돌려야 될까요? 매일매일 돌려야 되겠네요. 그쵸? 이 소각장은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고요. 1년에 한 2번 정도 쉰대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다 태우고 나면 제가 남을 거잖아요. 거기에 타고 남은 것들 1000도씨 열로 태우지만, 정확히가 970도 정도로 태우지만 그래도 남는 것이 있을 거고, 재도 남을 거고, 비산재 여러 가지 좀 그런 물질들이 나오는데, 그것만 이제 매립하면 되는 거죠. 물론 비산재는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갔더니. 혹시 우리 선생님들 연탄재 따로 분리해서 버리세요? 연탄재. 요즘 따로 해서 수거해가죠. 네. 그런 거라든지 사기 그릇 이런 것들은 타지 않고 다 이제 그게 잔유물로 남아가지고 그거를 매립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어서, 그런 분리배출을 잘 해주면 좋겠다. 종량제 봉투에 넣지 말아야 될 것들을 좀 조심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당부의 말씀도 하셨는데,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소각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재활용을 한다고 분리배출을 하지만 그게 다 소각이다. 그러니 우리는 일회용품을 플라스틱을 조금 자제하면 좋겠다. 조금 덜 쓰면 좋겠다. 그 자체로 우리는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보면 이렇게 팩트, HDP, LDP, PPPS, 아더 이렇게 제가 조금 예시 그림을 좀 가져와 봤는데, 이런 것 중에 가장 큰 플라스틱은 저 팩트. 나머지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되게 많이 쓰는 건데 손바닥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추후에 자원회수센터 가보면 정말 일일이 그거 하나하나 다 분리해서 기계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염된 거는 재활용할 수 없으니까 폐기, 이쪽 폐기 거죠. 그래서 큰 것들만 지금 분류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작은 애들은 그냥 쓸어서 소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버릴 때 작아서 플라스틱이지만 너무 작으니까 종량제 봉투 넣어서 버린다면 그것도 조금 일을 덜어주는 거겠죠. 한번 기회가 되면 그 환경기초 시설을 한 3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하수 처리하는 우리 물환경센터 안에 하수 처리하는 데 있고요. 그다음 거기에 또 되게 우리 금산에서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기성 폐정원 시설 한 3년 전에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는 거죠. 아까 교육부장님이 그 얘기 하셨죠.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가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된다. 주범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메탄가스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예요.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의 배설물, 슬러지 이렇게 각 비율로 해서 거기에다가 발효시켜서 나오는 가스로 손에 사용하고요. 근데 이제 그 금산의 모든 그 가구들 거를 수거하지는 못하고 한 30가구 정도 이제 신청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고, 이게 작년 환경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런 유기성 폐자원 시설 하면 우리가 지원을 조금 더 줄게 라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재활용 분리배출하지만 여기에서 대부분은 전부 소각 처리되고 있다. 그리고 이 아더 종류는 여기에 보면 조금 이렇게 특히나 이런 종이 접시 같지만 이거 다 아더 표시되어 있는 거는요. 다 소각이에요. 재활용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 운동 하시는 분들은 이 아더 제품 자체를 만들지 말자. 아예 어차피 이거 한 번 쓰고 다 소각하고 그러면서 온실가스 배출하는데 요거 아더류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많이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애들. 우리 아이스크림 컵이나 당연히 이런 패스트푸드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는 거 너무 잘 알죠? 코팅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요거는 우리 금산에서는 아직 요거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전에서는 조금 시작을 했거든요. 종이팩하고 그 우유팩하고 멸균팩하고 따로 배출하는 거. 그리고 폐지는 폐지대로 배출하는 거. 그러니까 금산 재원초등학교 갔더니 거기에는 우유팩만 따로 보관하는 함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수거를 제대로 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대요. 그냥 그렇게 따로 하지만 그냥 배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필요해요. 요 우유팩이나 주스팩, 두유팩 같은 멸균팩이 같이 폐지로 버리면 안 되는 이유. 자, 종이가 이렇게 녹는다고 하죠. 페리디에는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섞여 있으면 종이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걸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조금 아주 적극적으로 동사무소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이걸 잘 펴서 깨끗하게 말려서 가져가면 뭐 화장지로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수거하는 것도 우리가 좀 함이 생기면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실천하기에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선행돼야 된다. 자, 이런 것도요. 요게 종이 붙어 있잖아요. 우리 과일 사면요. 과일이나 야채 사면 얘는 페트로 자 배출이 될 건데 저 종이 때문에 또 재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위에 붙어 있는 종이 때문에. 그래서 저 종이를 자르고 밑에 부분만 이제 배출을 한다든지 저기 종이 떼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해봤어요. 안 떨어져요. 그래서 요만큼 잘라서 배출을 해야 된다든지. 자, 물론 PPPS 이런 것들이 재활용이 되지만 선생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것들 일반 종량제에다 버려라. 또 이제 대부분 되지 않고 있다. 한 거는 우리가 가정에서 버리는 것들이 너무 조금씩 버려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분리해서 선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이렇게 모아서 는 다양하게 재활용이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런 비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든지 기름을 짠다든지 다양하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거는 우리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 실천이라고 하지만 이 실천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이거를 안 했을 때 이 실천을 했을 때 얼마만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는지 이걸 좀 알았으면 해서 조금 분리배출 방법도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쓰레기 줄이기를 굉장히 제일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로 웨이스트, 우리 어머님들 계신데 우리 옛날엔 안 하고 하다 수시로 했잖아요. 마을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한 실천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잘 입었던 거, 잘 썼던 거 이제는 필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누군가 필요한 다른 사람한테 나눔을 한다든지 적은 금액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해서
어찌됐거나 사회경제안에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원순환인데 그 중에 활동 중에 하나로 아라바다를 우리 어머님들은 굉장히 많이 했던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아라바다를 되게 자주 했던 것 같아요. 1년에 몇 번씩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요즘 젊은 층에서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이제 실천들을 하고 있는데 이 제로 웨이스트도 아라바다와 조금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모든 행동, 노력들을 우리는 제로 웨이스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탄소 중립의 실천으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느냐, 쓰레기를 어떻게든 만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나는 쓰레기 없이 산다라는 책을 쓴 비존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쓰레기를 한번 줄여봤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1년 동안 요거 사탕 유리병 알죠? 요만한 거. 선생님 조금 일부러 늘렸어요. 늘려서 이런데 우리 사탕 캔디 들어가는 요만한 병. 1년 동안 쓰레기가 저거밖에 안 나왔대요. 저게 쉬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우리 하루에도 쓰레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5가지 우리가 제로웨이스트 쓰레기 줄이려면 5가지 실천해보면 어때? 요런 거 하면 잘 줄일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그 5개 중에 하나가 거절하기. 우리 친구들 거절할 수 있는 거 뭐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문구점 가면 의뢰껏 물건 사면 아저씨가 봉투에 담아주잖아요. 저 봉투 안 주셔도 돼요. 가방에 넣어 갖고 갈게요. 거절할 수 있죠. 우리 선생님들 카페 가시면 의뢰껏 거기에서 빨대랑 뭐 주시잖아요. 거절할 수 있죠. 비닐봉지 거절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1인당 비닐봉지를 500개 정도 쓴다고 했는데요. 아까 종이컵이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거, 음료수 생수 페트병 하나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얘기했는데, 자, 비닐 한 장에는 요 페트병으로 몇 개쯤 나올 것 같으세요? 이산화탄소 배출이. 비닐 한 개. 20개 나와요, 20개. 그러니까 비닐이 훨씬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비닐을 인당 500개 이상씩 쓰고 있어요, 1년에. 그러면 1인당 엄청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발자국으로 19kg 정도 된대요. 그러면 1인당 그렇게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냥 뭘 안 하고 나는 최소한으로 뭘 실천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1인당 그렇게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정만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생활, 일상에서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거는 뭐 줄이기, 아까 계속 얘기했던 쓰레기 줄이기, 그 다음에 우리 소비도 좀 줄일 수 있겠죠. 내가 마트에 갔는데 내가 필요한 것만 딱 사서 나올 수도 있지만 갔더니 저것도 필요했고 이것도 이후에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개 산다든지 문구점에 연필 한 장을 사러 갔는데 너무 예쁜 캐릭터 뭐가 나왔어. 또 사고 꼭 필요 없지만 사게 되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금 줄여보자. 줄여야 된다. 줄이기고요. 리유즈, 아까 재사용하기. 우리가 일회용품을 어쩔 수 없이 샀어. 하지만 그걸 한 번 쓰고 그냥 계속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 번 사용하는 거죠. 재사용을 하면서 어떻게든 쓰레기를 최대한 줄여보자 라는 의미고요. 재활용, 리사이클도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썩킥인데요. 저거는 제가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가능할까? 집에서 각 가정에서 시도해볼 수 있을까 해서 저도 해보고 있는데 그 방법은 되게 쉬워요. 여기 누가 없구나. 그 아이스박스 2개를 준비해서 가운데 구멍을 내고 양파망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흙을 반 정도 채우고
EM 활성액을 뿌려서 과일 껍질 같은 거는 잘게 쪼개서 줬더니 한 2, 3주니까 싹 없어지더라고요. 흙으로 돌아갔더라고요. 근데 한계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정도고 다른 쓰레기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시도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학교에서 급식실에서 음식물 쓰레기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학교 안에서 잘 썩혀서 텃밭에다 다시 돌려보내는 이런 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계속 고민하면서 제가 옥상에서 계속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하니까 학교에다가도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고요. 요거는 설거지 바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거 뭔지 아세요? 수세미요. 알아요? 수세미 열매죠. 그쵸? 천연 수세미. 이게 왜 우리가 설거지 발을 쓰는 게 왜 환경에 좋을까요? 우리가 설거지 발을 쓰면 환경에 좋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주방세제 집에 다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쓸 때, 설거지 할 때 주방세제 크지도 않잖아요. 요만하잖아요. 계속 새로 사야 되잖아요. 플라스틱 안 써도 되잖아요. 플라스틱 안 쓰고 설거지만 쓰면 한 10가정만 이걸로 바꿔도 플라스틱 되게 많이 줄어들겠죠. 1년 동안 쓰는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도 그렇고. 근데 사실 저도 이거 쓰고 있는데 조금 약간 비누 냄새가 나기는 해요. 그게 조금 문제인데 이렇게 바꿔보고 있고요. 요 천연 수세미는 우리가 썼을 때 왜 환경적이냐. 집에서 쓰는 우리 수세미는 계속 쓸수록 마모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거든요. 그 미세 플라스틱이 나도 모르게 그냥 같이 하수구로 흘려 들어가고 하천으로 흘러나오게 되는데 하수 정말 처리장에서 이게 걸러지지가 않아요. 아직 그 기술이 없대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 같이 하천으로 나오고 강으로 바다로 나와서 우리 생물들이 먹고 결국 우리 사람들이 다시 먹게 되는 그런 일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주일에 카드 한 장을 먹는다. 플라스틱으로. 1년이면 50장을 먹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수세미는 어때요? 식물이죠. 식물의 열매잖아요. 미세 플라스틱 나올 일 없죠. 그리고 쓰다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너무 좋아서 여기서 실 받아서 다시 키워서 지금 3년째 하고 있고 마을에도 나눔을 하고 있는데 좋은 거는요. 이게 거의 다 쓰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화분 밑에 거름망 대신에 쓰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게도 활용하고 해서 버릴 게 하나도 없고요. 미세 플라스틱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물도 적겠어요. 거품이 되게 잘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매일 쓰는 물건 하나만 바꿔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 네. 제가 키우는 거예요. 옥상에다가. 1년에 한 15개 정도씩 하는데 제가 금산에 요거를 누가 땅에 키워본다 해서 금산에 땅에다 키운 적이 있거든요. 저는 옥상에서 키우니까 한 30cm, 커야 30cm 정도 이렇게 수확이 되는데 금산이 땅에 좋긴 좋은가 봐요. 깜짝 놀랐어요. 이만한 두께로 이만하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기념으로 이거 하나 저 주세요 해서 그거 따서 삶아서 말려서 교육할 때 들고 가서 요렇게 크게도 돼요. 금산 땅이 되게 좋은가 봐요. 크기 좋은가 봐요. 그래서 얘가 땅에서 자라면 굉장히 많이 열리고 크게 자라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하나면 한 5집이 나눠 쓸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쓰면 1년은 넘게 쓰거든요. 그래서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작년 재작년 요거 씨앗 많이 나눠드리고 올해는 모종도 많이 나눠드렸어요. 학교에. 그래서 해보면 아이들과 좀 재미도 있고 따서 실제로 이렇게 수세미 써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제 40분 안에 끝내려니까 너무 숨이 찼는데요. 우리가 환경을 위한 선택,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구매 전에 내가 뭘 살 때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 물건인지 꼭 생각을 해보자. 친환경 마크가 있는 녹색 제품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고쳐 쓰는 거, 우리 예전에는 많이 고쳐 썼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 세대는 많이 고쳐 썼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고장나면 버리고 새 거 사거든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수리나 부품 교환이 쉬운 상품인지 이런 거, 그리고 재활용이 쉬운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고 소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친구들 그 탄소중립 실천하는 거는 너무나 가까이 했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급식만 안 남기고 잔말 없이 식사만 해도 환경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오늘 너무 시간이 제가 이렇게 짧게는 처음 해봐요. 이렇게 40분은 제가 처음 2시간씩 하는데 40분 안에 막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이렇게 한 2시간짜리로 불러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또 준비해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써야 될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